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정의선 부회장님이 매일 뉴스에 나와요. 정의선 부회장님 아시나? 누군지 아세요? 네,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매일 뉴스에 나와요. 기사 한번 보면요. 여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하고 같이 삼성 SDI를 가셨대. 악수만 하는 게 아니고 SDI까지 가서 배터리 공장을 보셨대. LG 케미컬 가셨다가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도 가셨어요. 전기차가 뭐길래 회장님들이 이렇게 뭉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꼭 아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요즘 전기차 오너분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경제성 때문에 전기차를 그렇게 어렵게 샀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샀다는 거지. 큰일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이렇게까지 뛰었다니까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죠. 여기 내용 보면요, 요즘 전기차 경제성이 아예 없어. 그리고 전기차 타면 가솔린차보다 오히려 더 손해본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지, 전기차는 정말 추천할 만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올랐을까? 얼마나 올랐는데 이 난리일까? 한번 보면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원래 1kWh에 173원이었는데요 올해 7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255원으로 올랐습니다. 45% 정도 올랐어요. 꽤 올랐네. 완속 충전도 60원에서 200원 초반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살 때만 해도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할인을 50% 해주던 걸 20%로 줄이고 20% 해주던 걸 0%로 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올라야 2배. 지금은 뭐 기껏 해봐야 한 20% 정도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3배가 올랐잖아요. 20% 오른 다음에 왜 3배가 올라? 이러실 텐데 이거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은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물건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사업자가 있어. 사업자가 전기료를 한전한테 내는 거예요. 한전이 전기료를 올렸어. 그러면서 기본료도 올렸습니다. 기본료와 전기료를 같이 올리니까 이 사업자는 죽을 맛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충전 요금은 그대로 한다면 이 사업자가 바로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충전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전에서는 그래? 그러면 충전 요금도 올려줄게 라면서 이 사업자가 손해보는 만큼의 양을 충전료에서 올려서 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는 전기료는 겨우 20% 차이밖에 안 되는데 기본료를 여기다 포함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쪽은 3배 정도를 더 올려야 돼,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애초에 최종 충전 요금이 얼마 오른다고 그 얘기를 했어야지 왜 전기료가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애초에 정말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뭔가 불안전 판매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가격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델 코나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나는 EV 모델 있죠, 가솔린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좀 되겠죠. 코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400km를 가려면 연비가 12.6이니까 여기다가 기름값 평균이 지금 1350원이네요 그러면 400km 가겠다 라고 하면 43,000원을 주유해야 돼요. 그런데 코나 EV 같은 경우 400km 가겠다 그러면 지금 오른 요금으로 16,000원 내면 됩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는 그거의 3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요금이 무슨 가솔린 자동차의 9분의 1? 아니면 10분의 1까지도 됐던 거예요. 전기차 충전요금 뭐 좀 싸게 해주는 거, 그래, 그거는 혜택이었죠, 혜택.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싸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조금 싼 정도면은 그래도 전기차 산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10분의 1까지 싸게 해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렴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급속 충전기 기준이고요. 완속 충전기로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13,000원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00km 주행한다 하시는 분들은 연료비가 한 20만원 정도 나오시죠. 그런데 그 20만원 정도 나오시던 분들이 유류비 한 5만원이면 된다는 거니까 완전히 신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이번 한 번만 인상된 게 아니라 더 올린다고 해요. 지금 급속 충전 비용 1kWh에 255원이 됐잖아요. 근데 1년 뒤에는 350원이 되고요. 2년 뒤에는 52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비싸긴 비싸다.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520원까지 올랐을 때 코나 EV를 가득 충전하는데 33,000원이나 들어요. 와, 33,000원 화가 날라 그러네. 그래도 휘발유보다는 한 10,000원 정도 저렴하죠. 그런데 이걸 휘발유보다 10,000원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좋네, 그래서 경제적이네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초기 가격이 비싸니까. 초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야, 저렇게 비싸면서 요금에서는 10,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10,000원 차이면 한 20% 저렴한 건데 20% 저렴한 거를 실제 차값에서는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막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경제적입니다. 이걸 계산하신 분이 계셔요. 여기 지금 계산하신 분 보면 20년 후에는 확실히 경제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0년만 타면 되겠네. 오래 사셔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이 없잖아 이렇게 치면. 그런데 자동차의 가격은 사실 초기 가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가치가 0이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의 자동차 가격은 어느 정도 가다가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그렇게 20년이나 걸려야 제 값을 뽑는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고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 불과 3, 4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기차 감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코나라든지 이런 차들의 초기 물량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니로 EV를 팔아봤지만 전기차가 감가가 훨씬 적습니다. 이상하게 가솔린 차보다 감가가 적어요. 아마 초기 물량도 적고 보조금도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감가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제성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차가 조금 더 경제적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기름값만 있는 게 아니고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에어 클리너도 갈아야 되고 등등등 갈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전기차는 뭐 갈아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니로 EV 타면서 갈았던 게 하나밖에 없어. 뭐 갈았을까요? 루프트 필터. 딱 좋아! 그래서 교체할 게 별로 없어요. 유지 보수를 할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더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주차비나 통행료나 이런 것들 혜택 보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분 계세요. 배터리 쓰다가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그거 교체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배터리 교체 비용이 기름값 아낀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코나 EV라든지 뭐 니로 EV라든지 보면 차체 아래에 배터리 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배터리를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사보면 묶음 판매하는 거 너무 비싸서 야 이게 무슨 몇만 원씩이나 해 이러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차 전체에 있다니까? 차 전체를 깔고 있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야? 진짜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배터리입니다. 7,000개의 배터리셀. 테슬라 같은 경우 그렇고요. 니로 같은 경우는 SK의 배터리를 쓰고 있고 코나 같은 경우는 LG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프 타입이에요. 파우치 같은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구만. 내가 노트북 써보니까 야 이거 한 몇 년 지나면 배터리 갈아야 되더만, 그것도 당연히 몇 년 지나면 배터리 갈겠네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많은 메이커들이 테스트를 다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S를 20만 킬로까지 주행을 하는 테스트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20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가 통계를 내보니까 20만 킬로 주행한 차의 배터리 성능, 최초 성능의 90%까지 유지된다고 해요. 50만 킬로 달려보니까 배터리 성능의 8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다들 인정할 만 하겠죠.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BMS가 아주 독특한 BMS를 갖고 있어서 그 테슬라가 모든 차에 다 적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차는 아마 그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다른 차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갑자기 이게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상하게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더라. 니켈 수소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더 빨리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고 나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고 나면 교환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지금 테슬라 사고 난 거 한번 볼까요? 테슬라 IIHS 충돌 테스트 이렇고, 지금 모델 X가 시승 중에 난 사고인데 이 검정색 모델 X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멀쩡한 게 배터리가 멀쩡해. 배터리 팩이 지금 멀쩡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배터리 팩을 그냥 쓸 수는 없잖아. 배터리 팩이 이렇게 뭔가에 얻어맞았어. 버틴 건 인정. 그래, 뭐 잘했어. 잘 버텼어.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또 써? 저는 살이 떨려서 못 쓸 것 같아요. 아마 테슬라도 못 쓰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터리 팩 교체하려면 뭐 몇천만 원씩 들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야, 그러면 그거 배터리 팩 결국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 왜 타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조금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배터리 조금 저렴해질 거라고 해요. 아까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님이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LG화학의 구광모 회장 만났고, SK이노베이션의 최태원 회장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만나서 그냥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반가웠어요? 아유 뭐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묻는 거 아니고 뭔가를 했을 텐데, 뭘까? 배터리죠. 이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공급하는 분들이에요. SNE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세 개의 기업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 중에서 1위, 4위, 7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이 정도입니다. 약간 한 방에 그냥 가는 거 이거죠. 그냥 투자해서 한 방에 그냥 우리나라가 LCD에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최고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투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LG화학 자동차 배터리 투자 3조 원 하셨고요. 잠깐만. 근데 여기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네. 중국 배터리 투자 42조 원 42조 원에서 끝이 아니고 42조 원에서 124조 원 124조 원 투자한대요, 배터리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시장은 분명히 가격이 낮아지고 분명히 경쟁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전기차 엄청나게 나올 거잖아요. 45 컨셉트, 포니라고 불렸던 NE가 나올 거고요. 프로페시 나올 거고요. 기아 CV 나올 거고. 이거 다 나오려면 결국에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은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차량에 배터리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전기차의 모델들을 대량 생산하겠다. 이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는 게 이런 차들의 성공에 좌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꽝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다가 요 언저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긴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코발트 같은 그런 물질들이 뭐 케냐라든지 이런 데서 와야 되는 분쟁 광물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 광물 같은 경우에 수입도 제재되고 생산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코발트를 줄이는 쪽으로 많은 메이커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업계 관계자분들은 2025년 정도 되면 전기차가 대중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은 뭐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20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차를 등록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그린 뉴딜 정책만 나와도 정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레벨4 노후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시내에 들어갈 때 카메라로 찍혀서 벌금 20만원씩 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친환경적인 정책이 뒤로 후퇴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뭐 가솔린차와 전기차 중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겠죠. 왜냐면 모든 가솔린차가 모두 다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탈도 많고 문제도 발생하는 거겠죠. 아니 뭐 전기차가 별로 의미 없네, 전기차가 뭐 경제적이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사실 당연히 전기차가 가솔린차하고 똑같은 비용이 들게끔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전에 빨리 사서 꿀을 빨아야 돼.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 선택하는 게 무조건 바람직하고요. 물론 집집마다 완속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완속 충전기가 없는데 전기차를 선택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완속 충전기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좋아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 거야. 그 다큐멘터리가 뭐였냐면 BBC에서 했던 메가팩토리라는 게 있었어요. 메가팩토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야, 우린 메가팩토리 아니고 우린 기가팩토리야 이러면서 기가팩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가팩토리 너무 작아, 기가팩토리 안 되겠고 이제 테라팩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면서 지금 테라팩토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공장 중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배터리 공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만든 모든 배터리 양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한 번에 생산할 수 있게 만들겠다.